민주당 정승진 후보가 오늘 선거운동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오늘 아침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킹사우나에서 60대 한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이 수정된 동해 병기 법안을 주 하원에 공식 발의했습니다. 김기춘 씨 폭행범 앤드류 맥컬로이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해 란킴 의원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이 착수 1년 6개월 만에 전면 중단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주 상원 16선거구 예비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정승진 후보가 오늘 선거운동 사무실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뉴욕주 상원 16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정승진 후보. 공식 출마를 선언한 지 일주일 만에 프러싱의 선거운동 사무실을 오픈하고 한인 후원회를 꾸리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 후보는 오늘 선거운동 사무실 오픈과 함께 실무진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 후보의 실무진은 그레이스맨 연방 하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뉴욕주 하원의원 등을 선거에서 승리를 이끈 주역들로 꾸려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캠페인 사무실을 갖다 문을 열고 또 함께 캠페인을 해나갈 아주 훌륭하고 경험 많은 우리 캠페인 일꾼들을 지금 모아서 오늘 이제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깨끗한 정치를 보여주며 지역구 주민들의 표심을 공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통적으로 예비 선거에서 백인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낮은 것을 감안해 아시안과 히스패닉계 등 소수계 표가 모두 확보된다면 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캠페인 동안 에이시안 아메리칸은 물론이고요. 우리 백인들, 아프리칸 아메리칸, 라티노 다양한 커뮤니티를 모두 아우르는 이 지역 사회를 통합하는 캠페인을 통해서 저희가 꼭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정 후보와 오는 9월 9일 예비선거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토비앤 스타비스키 의원도 지난 금요일 프러싱의 선거운동 사무실을 오픈하고 재선 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타비스키 의원은 이 지역에서 8선에 도전하며 프러싱 지역 일자리 마련과 경제 활성화, 여성 임금 차별과 교육 환경 개선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오늘 아침 한인들이 많이 찾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킹사우나에서 60대 한인이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신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심장 마비에 의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위치한 킹사우나. 오늘 오전 9시 30분경 올해 63살의 리를 페리 거주 한인 남성 김모 씨가 이곳 3층 목욕탕에서 쓰러져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목욕탕 안에는 세신사를 비롯한 몇몇 직원들과 손님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욕탕 밖에 쓰러져 있는 김 씨를 발견하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종업원하고 손님이 발견해서 그 안에서 인공호흡을 하다가 하는 중에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구급대원들이 인공호흡을 해서 계속 인공호흡을 하면서 병원으로 가시더라고요. 폐쇄회로 화면과 사우나 입구에서 막힌 운전면허증으로 파악한 사망자의 신분은 올해 63살의 한인 남성 김모 씨로 리를 페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가족관계나 평소 지병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김 씨가 목욕탕 입장 30여 분 만에 쓰러져 사망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심장마비에 의한 돌연사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지만 정확한 사인은 부검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 씨의 시신은 잉그루드 병원에 안치돼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뉴욕 정치인들이 당파를 초월해 힘을 모았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 의원이 토니 아벨라 의원의 동해 병기에 맞춘 수정된 동해 병기 법안을 주 하원에 공식 발의했습니다.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 하원 의원이 지난 16일 하원 교육위원회에 동해 병기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뉴욕주 교육국이 승인한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의 병기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하루 전인 지난 15일 최근 상원에서 통과된 토니 아벨라 의원의 법안에 맞춘 수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안 상정은 뉴욕주 상원 법안과 동일하게 수정해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회기 종료가 4달 말로 다가온 만큼 서둘러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브라운스타인 의원은 조만간 캐서린 놀란 주 하원 교육위원장과 미팅을 갖고 표결을 앞당겨 줄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사실 아벨라 의원의 법안과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법안은 동해 병기라는 큰 틀에서는 같지만 세부 내용은 달라 통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속 정당이 다르고 지역 간 라이벌 구도까지 작용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브라운스타인 의원의 이 같은 결정으로 동해 병기는 입법화를 위해 걸림돌을 해결하고 최종 관문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평가입니다. 한인 옐로캡 택시기사 김기천 씨를 폭행해 식물 인간 상태로 만든 앤드류 맥켈로이가 집행유예를 받았죠. 이 경미한 처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란킴 의원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앤드류 맥켈로이의 집행유예 처벌 사실이 알려지자 란킴 뉴욕주 하원 의원은 어제 비극적인 일로 규정하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열심히 일하는 이민자를 혼수 상태에 빠뜨린 범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 의원은 사건 당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할 시 가중처벌되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택시 운전사 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동료 의원들과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히고 주의회는 물론 택시 운전기사 노조, 법조계 관계자 등과 연합해 이번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인 택시기사 김기천 씨를 폭행한 전직 해병대원 맥컬로이는 1년여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월 총 3년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맥컬로이가 초범인 점을 고려해 3급 폭행에 대한 유죄를 인정, 이 같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한인 사회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브루클린 검찰 역시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 의사를 밝힌 상태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이 착수 1년 6개월 만에 전면 중단되는 사태를 맞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당국이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으나 문제는 까다로운 공사 조건과 공사 비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8월 맨해튼 32가 한인타운에 완공될 예정이었던 뉴욕 코리아 센터 건립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건립 자체가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뉴욕 코리아 센터는 공사를 진행할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 입찰이 건설사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이유는 우선 수익성이 극히 낮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뉴욕시 시공 환경이 워낙 까다로워 현재 정부가 책정하고 있는 공사 비용 312억 원 예산으로는 적정 수익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시의 까다로운 시공 여건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공개 입찰을 대행해온 한국조달청은 지난 2월 실시된 5차 입찰이 유찰되자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아예 입찰마저 중단했습니다. 한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공사비 예산을 더 늘리지 않는 한 이번 공사가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대해 대책 마련에 들어갔으며 재정부와 협의해 연내 해법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시에서 렌트 분쟁에 휘말린 한인이 100여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강제 퇴거 위기에 놓인 한인 세입자가 69세대,
반면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건 한인 집주인이 28명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주택법원에 렌트 분쟁 소송이 계류 중인 한인은 모두 69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집주인 혹은 건물주로부터 퇴거 소송을 당한 한인 세입자들입니다. 이처럼 강제 퇴거에 몰린 한인 세입자들의 보로별 분포를 보면 한인 인구가 가장 많은 퀸즈 지역이 36세대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맨해튼이 20세대, 브롱스가 7세대, 브루클린 5세대와 스테튼 아일랜드 1세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해 소송을 건 한인 집주인도 28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세입자 상황과 마찬가지로 집주인 역시 퀸즈에 20명이 몰려 가장 많았고 맨해튼과 브루클린이 각각 5명과 2명, 브롱스가 1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렌트 분쟁 소송을 거주 형태별로 보면 퀸즈의 경우 대부분 개인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이었지만 맨해튼은 아파트 소유 회사와 세입자 간의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벌이는 경우는 전체 한인 소송 건수의 7.2%에 해당하는 7건으로 조사됐습니다. LG 신사옥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의회가 LG전자 신사옥 건축에 대해 주민 투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뉴저지 잉그루드 클립스 타운 의회 공화당 소속 시의원들은 지난 14일 LG 신사옥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확실한 의견을 알 필요가 있다며 투표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타운 의회는 오는 11월 본선거에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투표를 실시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G 신사옥 부지는 당초 35피트 이하의 건물만 들어설 수 있게 제한된 지역입니다. 하지만 타운 조정위원회가 LG의 개발안을 통과시키면서 팰리세이즈 숲의 풍광을 해칠 수 있다며 환경단체들은 반대해왔고 LG전자 제품 불매 캠페인까지 전개하며 날선 반대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환경시민단체들은 물론이고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 찰스 슈머 연방 상원의원, 4명의 전직 뉴저지 주지사 등 거물급 정치인들까지 LG 건물이 너무 높아 뉴욕 방면에서 바라보는 팰리세이즈 숲 풍광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연이어 표명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시 의원들은 경론 끝에 타운 변호사와 클럭 등에게 주민투표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다진 소고기 900톤이 이콜라이균 감염과 관련해 리콜 조치됐습니다. 현재 4개 주에서 11명의 감염 환자가 확인되면서 비상입니다. 농무부는 오늘 이콜라이 오염이 의심되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육가공업체 올버린 패킹 컴퍼니 제품 다진 소고기 900톤을 리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8일 사이 제조된 제품으로 지난 12일에 첫 환자 발생 사실이 보고됐습니다. 식품안전검사국은 질병통제예방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 4개 주에서 11명의 추가 감염 환자를 확인했다며 이를 역추적해 원인을 찾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콜 해당 제품 포장에는 제조 날짜와 함께 제품 등록번호 EST2574B가 새겨져 있습니다. 제품 대부분은 미시건, 매사추세츠, 오하이오, 미주리 등 레스토랑에 육류를 공급하는 업체에 납품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학교 급식 프로그램이나 국방부로 유입되지는 않았으며 카탈로그나 인터넷 판매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콜라이 감염 예방을 위해 소고기 온도가 섭씨 71도 이상 되도록 충분히 익혀 먹으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캔자스 시티의 내셔널 비프 패킹 컴퍼니 제품에서 이콜라이 박테리아가 검출돼 전량 리콜된 제품이 워싱턴과 오리건주에서 판매돼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